변재습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50여 년에 감춰진 수학 비법풀이가 세상에 공개되는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랍니다. 수학 포기자를 수학 천재로 만드시고 그들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합격시키신 선생님의 비공수학의 비법 공개 강의를 듣고자 이렇게 노크하였습니다. 이제 저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어 사랑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칭찬을 진짜 듣고 싶어요. 선생님과 저를 새로운 비법 공개 수학 세상으로 안내해 주세요. 변 선생님, 저도.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론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한수열의 수렴인가 발산은 뭐냐면, 수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렴하는 거고, 발산은 극한값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렴한 경우와 발산한 경우가 어떤 것이냐면, 일반한 예너가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 그 알파를 수열의 극한값, A의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 하고 기호로 R과 같이 나타낸다. 그럼 예를 들어서 리미터 N가 무한대일 때 N분의 1을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n가 N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N가 1 될 때는 얼마입니까? 1 될 때는 1이 되기 1이. 2 될 때는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 3 될 때는 3분의 1. 4 될 때는 4분의 1. 5 될 때는 5분의 1. 1000 될 때는 100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속 어디가 접근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 값이 어디로 가면 여기에 접근해. 여기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얘네가 무한대로 갈 때 요게 얘네가 알파에 간다는 접근하는 뜻이, 얘네는 이거 알파에 간다는 뜻이지, 이 알파가 일정한 수가 나오면 수렴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발산한대. 다시 말해서 결코 얘네는 알파는 아닙니다. 알파에 접근한다는 뜻이. 일정한 수에 접근할 때 수렴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N가 N다. 그럼 N가 1 집으면 얼마입니까? 1 집어넣었을 때는 1이다. 2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입니까? 2다. 3 집어넣으면 3이다. 4 집어넣으면 4다. 계속 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리미터 N가 무한대일 때 N은 이게 뭡니까? N가 무한대로 항상 무한대로 커가는 상태의 절대 수가 아니에요. N가 한없이 커갈 때 A는 어디로 가느냐? 계속 무한대로 가요. 이런 경우를 뭐 한단 말이에요? 발산. 수렴이 아니고 발산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수렴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에 가서 일정한 수 N가 1에 접근할 때 N은 절대 1이 아닙니다. 요게 수렴 발산의 뜻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경우를 많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극한의 값에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예를 들어서 시그마도 성질이 있고, 극한도 성질이 있고, 미분도 성질이 있고, 적분도 성질이 있고, 다 성질이 있어요. 사람도 성질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똑같다. 그래서 이 성질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무슨 연산입니까?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 그래서 극한에서 성질의 극한이라는 것은 리미터 칸에서 LIMIT인데 그걸 줄여서 LIM이라고 해요. LIMIT. IT 붙이면 뭐 됩니까? 리미티드가 유한해서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무한이 끝없이 계속 없이 지양 없이 하염 없이 정치 없이 이런 뜻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차철로가 있으면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없이 점과 같이 보여요. 결코 이 사람이 점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래, 그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N어가 무한대일 때, N어가 어디로 가느냐 묻지, C가 어디로 가느냐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C를 우리가 상수를 할게. 다시 상수는 앞으로 빠져줘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미터, 뭐서 여기서 2가 있고 N어가 있으면, 이 N어가 무한대로 간다. 이럴 때는 N어가 아닌 문자 2는 뭡니까?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이 있는데 극한에도 더하기, 빼기 요 분배를 시키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도 곱하기도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게 되죠. 마찬가지로 나누기도 각각 분배가 돼요. 그래서 극한하고 미분은 사칙연산의 분배가 성립한다. 요 성질이 꼭 필요합니다. 극한과 미분은 사칙연산이 필요하고, 나중에 적분도 하겠지만 시그마와 적분은 더하기 빼기 밖에 분배가 안 돼요. 곱하기 나누기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극한값의 계산에 있어서 많이 나오는 문제고, 지금 문제집이라든지 기타 교과서라든지 기타 참고서에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가장 가까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어렵게 푸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n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 분모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그 다음에 3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00, 뭐 이렇게, 뭐 앞에 리미트 n가 무한대, 이게 이제 n가 이 무한대니까, n가 무한대니까 무한대 제곱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이때는 분자 분모에서 최고 큰 항만 남기고 나머지 항은 0으로 처리하고 극한값을 계산해 보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무한대분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뭔, 큰 차수가 3n의 제곱하고 n의 제곱이죠. 나머지는 뭐 하라? 0으로 만들어버리면 0으로. 알겠어요? 이게 저 벤트섭이만 가지고 있는 비법이에요. 비법. 그래 놓고 나를 믿고 따라와 보세요. 왜냐하면 그래 놓고 분모가 크다, 분자가 적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 리미터, 이게 n을 쟀고 n은 1이 되냐. 그렇죠? 그럼 n은 1이고 요거는 2차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극한값은 요게 큰 거보다 무조건 0에 수렴합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이유를 묻지 말라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이랬습니까? 묻는 사람 없잖아. 그죠? 저한테도 극한 문제일 때는 최고치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0으로 처리하고, 분모가 차수가 크고 분자의 차수가 적으면 무조건 이 극가까운 0이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리미터 n가 무한대다. 3n의 세제곱분의 2n이다. 2다. 그건 뭐겠어? 이건 3차고, 여기는 뭐 n의 제로가 없어요. n의 제로성은 1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크고 적으니까 뭐 무조건 0이고, 0에 수렴하고, 0이라는 것은 숫자입니다. 0에 수렴하고 극한값은 0이다. 극한 또는 극한값이 됐죠? 그 다음에 분자가 큰 게 있어요. 분자가 이게 수로 바뀔 때, 예를 들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뭐가 되냐, 이렇게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터 n가 무한대다. 요 n은 제곱, 3n은 제곱, 3n은 뭐 100성 하자. 요 n이다. 그럼 어느 것이 큽니까? 100하고 3,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요 99다 말이에요. 없어지면. 여기 n가 없으면 99니까 n가 무한대 같은 무조건 무한대라고. 알겠어요? 왜? 3 곱하기 무한대의 99수니까, 무한대의 99수니까 뭡니까? 무한대는. 알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못 들어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리미터 n가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n 8성, 7성, 6성 n 이랬다. 그럼 뭡니까? 이것이 리미터 마이너스 n 5성이죠. 큰 놈이. 그 n가 무한대라. 무한대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무한대 5성이 돼버려.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든 마이너스로 간다. 그렇죠? 마이너스에 붙으니까 무한대 5성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크고 분모의 차수가 무조건 적으면 극한값은 없고, 왜? 플러스 만드는 수렴하지 않아요. 발산하니까 절대 극한값이 없어요.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조건 분모보다 크면 극한값은 무조건 없고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면 이거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럼 진동이 있다 하면 진동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진동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 n의 제곱이다 이래지. 리미트 n가 무한대다. 이런 경우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2 집어넣으면 1이 되고 계속 이렇게. 그래 뭡니까?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보면 시계추가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왔다. 그거는 일정한 수에 가까이 가는 게 계속 진동이야.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발산이야. 그걸 이 진동인데 마이너스 1이 붙으면 진동이 진동. 진동은 뭐예요? 발산의 일종이니까 수렴하지 않아요. 극한값이 없어요. 절대. 발산하는데 이것은 일정 값이 접근하지 않아요. 발산한다. 그렇게 해줘.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요건 앞으로 저 무한 급소에도 쓰이고 계속 쓰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쓰이는 단어인데 이걸 내가 말하는 것은 무한대뿔이 무한대꼴입니다. 절대 무한대뿔이 무한대꼴에서는 분모 분자에서 차수가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미터 이렇게 붙여놓고 보죠. 여기서 3n의 제곱이고 3성이고 4n의 3성이라 그러면 여기는 2n의 제곱 뭐 2n의 3n의 1000을 붙든 요 억을 붙든 관계없어요. 뭐가 크냐? 이게 더 크다면 n가 무한대니까. 알겠어? 이럴 때는 n은 세제곱, n은 세제곱, 개수의 비가 얼마입니까? 3분의 4란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뭐 하냐? 요 뒤에 있는 이 다 0으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어. 그러면 깔끔하게 답이 나온다. 예를 한 번만 더 들어보죠. 왜냐하면 이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이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 2n의 백성을 하고 싶다. 나는 3n의 백성이다. 그러면 n가 무한대다. 수학에서 100 이상 차수는 안 되죠. 많아봐야 3, 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 똑같죠? 그럼 여기는 뭐냐? 나 n의 99성이다. 이것도 뭐 n의 98성이다. 이래. 뭐 한다 그래? 이거 다 영어로. 다 필요 없다면 이것만 남겨줘라. 이 말이. 그럼 개수가 답이 3분의 2. 요게 앞으로 제가 가르치는 비법입니다. 전국의 어느 책에도 봐도 없습니다.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니까 독자 여러분은 나를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 너무나 많이 나오고 너무나 많이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앞으로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여기서 반드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요 A하고 A는 반드시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있다 치자. 이 리미트 n가 무한대다.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 마이너스 n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물리식에서 배우는데 리미터 n가 제곱이라 하면 이것은 항상 리미터 절대값을 붙여줘. n가 양수가 되면은 이건 그냥 n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n가 그냥 이게 n가 여기서 무한대라고. 그럼 이름이 뭐 1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공식 집은 B가 얼마입니까? 1차식. B가 마이너스 2죠. 그렇죠? 요 B 있어요. 없잖아. B 프라임이 없잖아. 요 B, N차 1차식이 없잖아. 1차식이 없죠. 그 B 프라임이 0 된다는 거예요. 0. 그럼 이 공식에 집어넣어버려, 이 공식.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앞으로 대한민국하고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 이거는. 우리나라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세계 어디에서도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통망통한 수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되고, B는 마이너스 2, 0. 답은 얼마입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런 문제를 지금 앞으로 계속 나중에 풀 겁니다. 알겠어요? 독자 여러분은 그렇게 해주고, 이런 경우는, 이거는 가끔 가다가, 가끔 수능에서도 모의고사도 여기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어떤 문제인지는 이제 마이너스 나오면 플러스 나오고,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어느 세계 어떤 문제집 가도 마이너스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님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n가 마이너스 1이다. 만약에 2n을 적고 마이너스 5 플러스 4n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여기서 2n을 적고 이건 플러스 되게 2n은 요거는 같아야 된다. 2n을 적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이 계산을 왜? 그럼 이게 마이너스로 갔어요. 이런 경우 잘 없어요. 거의 99%가 안 나와. 가끔 나오면은 왜 이래 플러스 때는 잘 되면 마이너스 때는 안 되나 할 때는 그때는 요 마이너스만 딱 붙여주세요. 붙여주고 2로 또 A가 얼마예요? A가 2라고 2. B 마이너스 B가 4다. B 프라임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여기 B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죠. 요 공식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요 공식 앞으로 막 아주 중요하니까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AN가 BN가 알파 베타가 실수가 될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가 BN보다 적다 그러면 이것은 3인지 3에 간다, 4로 간다. 이게 상수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알파 베타가 그냥 뭐 문자가 아니고 AN가 3에 접근한다, 4에 접근한다 할 수 있고 이놈이 100에 접근한다, 1000에 접근한다 할 수 있고 그거는 알파 베타는 일정한 상수니까 관계없다. 그럴 때 3이 4보다 적다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AN가 BN, 알파는 베타보다 적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이 이래 대해서 리미트 n가 AN다, 이거 3이다 이러면 그리고 3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3으로 간다 이렇게 한다고. 이걸 우리가 극한값이 대소관계인데 요거를 대학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비교 협공급이에요. 비교 협공급. 고등학교는 그냥 극한이 대소롭고 노는데 원래 대학에서는 비교 협공급이에요. 왜 3과 3에서 딱 갇혀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3밖에 갈 수 없다.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선언한 것입니다. 자,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이 뭐냐?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전에도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겠지만은 수열에서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게 무슨 수열이? 일정한 수를 이렇게 얼마 더했죠. 그럼 일정한 수 빼도 2가 되죠. 일정한 수 빼도 2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더하기 2가 해도 더하기 2가 해요. 요 더하기 2를 했다고. 요 빼기 2를 했어. 요 빼기 2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지? 이걸 첫 장, A1의 첫 장. 그럼 이걸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큰 항에서 적은 항을 뺀 연속차를 말해. 연속차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두 번째에서 A 첫 번째를 뺐다. 이걸 우리가 뭐예요?
간격이래 디스턴스 차이. 그래서 2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공차, 축구공을 차는 게 아니고 공차라고 디스턴스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이게 100번째 갔을 때 100항을 구하려면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반항 AN을 쓰는 거예요. AN은 A1 플러스 N-1의 D 이렇게 해줬다. 이때 첫 장이 얼마입니까? 1 되겠죠. 첫 장. 이 공차가 얼마입니까? 연속차가 2다 말이야. N-1의 2. 그러니까 얼마 나오겠어? 2N은 마이너스 1 되죠. 자, 네 번째는 얼마냐? 요 4집어넣어봐. 7 되겠죠. 네 번째. 5집은 다섯 번째는 얼마고? 다섯. 2호는 10. 10 마이너스 9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100번째, 그럼 100번째까지, 이거 100번째 해야 되고, 일을 더하든지 빼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항을 대표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11번째 얼마나, 11번 딱 지금 11을 집어넣으라고. 22만, 19나. 여러분, 집에 잠 오지 않을 때 살살 한번 풀어보라고. 11번째.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2N은 마이너스 1인데, 따져봐보면, Y는 뭡니까? 2X 마이너스 1 되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1차 함수죠. 이게 뭐야? 기울기라고, 기울기. 2가 뭡니까? 여기서 공차죠. 요 2가 뭡니까? 기울기. 기울기가 공차다. 하하. 1차 함수의 기울기가 공차라는 거죠. 등차수열은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우리 여러분이 등차수열 1차 함수는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1차 함수예요. 이 합은 2n을 적고 마이너스 3n을 플러스 1. 2차 함수 되는 거예요. 합은. 등차수열의 합은 2차 함수예요. 그 등차수열은 1차 함수고 기울기가 공차다. 여기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등비수열은 y-를 우리가 2의 x다 할 때 2가 뭡니까? 2가 밑입니다. 밑이 공비다. 밑이 공비다. 밑이 공비인데 이 공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수많은 이거는 등비수는 어떤 것이냐면 첫 장이만 2다 치자. 또 그 다음에 2의 제곱이요. 2의 세제곱이요. 2의 4승이요. 이와 같이 쭉 나갔을 때 등비수 1만 AN은 ARN-1이래. R가 뭐냐? 이 B가 일정한 거예요. 그 얼른 보면 2에서 2를 곱하니까 곱하기. 이것도 곱해서 넣으면 곱하기 2 되면 그럼 등곱수열이 돼. 등곱수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B가 이제 2의 제곱에서 2. 2의 세제곱에서 2의 제곱. B가 2가 이것이 무장 공비 2라고 한다. 그 등비수열은 이게 지수함수가 돼요. 다시 말해서 A가 얼마고 2가 되고 공비 2의 n-1 되면 요 1이기 때문에 2의 n제곱이다. 이래서 등비수열은 밑이 공비다. 공비가 이 사이, 공비가 이 사이에 존재. 마이너스 1과 1이 있을 때 공비가 요 사이쯤은 무조건 0의 수렴이에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n제곱이다. 그러면 일단은 2분의 1은 요 안에 들어가죠. 그럴 때 무조건 0에 수렴한다. 그 말이에요. 요 사이에 0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또 어디에 들어가냐? n의 제곱이라고 하면 요 안에 들어가요. 마이너스 1은. 그럼 0에 수렴한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공비가 1보다 크고 적은 경우는 실제 문제에서 다뤄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실제 문제 다루면 굉장히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눈에 힘만 주면 답이 나오는 게 이 극한이고 극한과 계산이라고 해요.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만날 게 유리식의 극한과 계산하는 것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